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유한양행 말고 제약바이오 FDA 승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충분히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FDA 승인이 기대되는 기업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말고 제약바이오 FDA 승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기업이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투자를 하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근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전통 제약사라고 볼 수 있겠죠. 종근당이 신약 개발 범주를 대폭 확대하며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CKD70이고요. 항암 이중 항체 바이오 신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항체를 하나만 노리고 만드는 항암제들이 있는데, 이 최근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는 이중 항체 항암제를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증을 두 개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생긴, 정확히 말하면 A란 이유로 암이 생기고 B란 이유로 암이 생기는데, 보통은 약 하나로 A라는 암을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약으로 B라는 암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약은 A, B 둘 다 잡을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소세포 폐암에서의 이 비소세포라는 게 뭐냐면, 이 소세포라는 게 있고 비소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소세포 폐암이 조금 더 이 치료하기 쉬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KD508은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고 부작용을 개선한 2세대 약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을 가속하기 위해 FDA와 미팅 그리고 임상 이상 진입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종근당에서도 이제 FDA 임상이라든가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종근당이 뭐 첨단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건 알겠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종근당이요. 실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작년까지는 열심히 실적 이렇게 치고 올리더니 24년 와서 왜 이렇게 죽쓰고 있나요? 물어볼 수 있죠. 일단은 사실 뭐 작년 1분기만 보더라도 비싼 수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열심히 오르다가 최근에 좀 많이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지를 확인해야겠죠. 여기서 못 올라오면 사실 이거는 종근당은 더 큰 성장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실적 하락이 단발성이고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주가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종근당 실적이 하락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종근당은 지난해까지 HK 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K캡의 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근당이 팔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K캡이 얼마나 실적이 좋았냐? 지난해 1375억 원의 원외 처방 실적을 달성하면서 종근당 매출의 약 8%를 책임진 효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적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는 건데,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2023년 12월이 됐는데
수수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K캡 제품의 판권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통째로 날아간 거죠. 언제부터? 2024년도부터. 그럼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K캡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신규 제품 라인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금 열심히 내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K캡 하나 때문에 얘네 실적이 이렇게 꺾인 겁니까? K캡이 전부인가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발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종근당 실적 하락 이유고요. 종근당은 경도 인지장애, 이 콜린 알포 임상 재평가와 급여 환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이 콜린 알포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재평가에서 예를 들어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처방했던 액의 약 20%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사실상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뭐 괜찮으면 안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콜린 알포는 연 5천억 원 이상 처방된 의약품으로 종근당 등 관련 매출 비중이 컸던 업체를 중심으로 이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돈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처방액의 20%가 그러다 보니까 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설정해 놔라. 나중 가가지고 돈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그래서 충당금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발성 비용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K캡에 대한 매출과 실적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콜린 알포 소송 관련된 이 처방액에 대한 20% 충당금 설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발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의 실적이 좀 별로였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올라올 만한, 성장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대로 유지가 되고, 그냥 잠깐 내려왔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팩스쿨루와 고덱스입니다. 아까 전에 K캡의 매출이 약 1,300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K캡을 떠나보낸 종근당이 팩스쿨루와 고덱스 영향으로 매출 손실폭을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완벽하게 상쇄하진 못했는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2분기 종근당은 팩스쿨루 65억 원, 고덱스 111억 원을 벌어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조사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매출로 고덱스가 약 2023년에 738억 원, 팩스쿨루가 약 535억 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네, 두 개 합치면 1260억, 70억쯤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 K캡에서 날라간 매출액 정도가 이 고덱스와 팩스쿨루 합쳐서 어느 정도 땜빵이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K캡을 누구로? 팩스쿨루와 고덱스로 채우고 있다. 그래서 도입 품목들이 정상화가 예상되는 만큼 연말부터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잠깐 빠졌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실적이 회복되고 성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약이 지금 보니까 뭐 팩스쿨루는 500억인데 이 700억씩이나 뭐 팔릴 만한 또는 이 정도가 될 만한 뭐 약인가요? 괜찮은 약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덱스 성장을 보면은 케미컬, 그러니까 합성의약품 부문 주력 제품인 간장요제, 간약입니다. 고덱스는
약가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 성장한 연매출 691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고덱스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덱스는 지난 2019년 1분기 처방액 144억 원, 21년 4분기 214억 원으로 2년간 약 48% 성장하는 고성장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태클에 걸려요. 언제? 2022년 7월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거 고덱스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 이거 급여 못 주겠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제약사,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의 신청서를 내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 다시 하게 되고 그 결과가 급여 적정성이 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약가를 조금 낮춰서 재평가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줄고 성장세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힘들었다가 다시 성장하고 있는 약이보다 고덱스 그만큼 쓸만한 약이고 그 약을 썼을 때 그만큼 효능이 있으니까 성장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고덱스의 효능입니다. 간 수치 상승을 동반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대해 고덱스,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처방하고 운동 및 생활 습관 교정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하십시오. 살 빼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덱스 약을 드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운동하고 생활습관 교정하고 이걸 다 제외하고 실제 고덱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의 영향을 다 제외하고 이것만 놓고 본다 해도 지방증과 간 수치 상승이 동반된 환자에게 고덱스 사용 후 지방간이 호전된 사례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꼭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이 교정됐다고 간 수치가 정상화된 게 아니라 이 고덱스의 약을 먹음으로써 이 간 수치가 정상화된 사례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 그냥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고덱스 투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전이 지방증, 간 수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덱스가 효능이 충분하더라. 이 간 수치라든가 간 질환의 효능이 긍정적이더라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를 얘기하자면 고덱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슐린 관련된 이 혈당 조절을 돕는 약이 뭡니까? 그게 GLP-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다이어트, 이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그 효과가 바로 이 고덱스에서도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줄게 되는 거고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고 지질 대사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덱스가 실질적으로 지방간이라든가 몸의 대사 이상 간 수치에 대한 부분에 효과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매출액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기대감이나 그냥 고덱스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효능을 동반해서 매출액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향이 그대로 종근당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근당이 뭐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냐면 실제 합작사에서도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근당이 지분 70%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 CKD 오토는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CKD 오토는 2015년 4월 종근당이 인도네시아 제약 오토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CKD가 아마 종근당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KD 오토가 종근당 오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해 인도네시아 법인 매출이 약 204억 원, 54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2021년도 매출이 약 104억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대략 한 100% 정도, 그러니까 2배 가량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제약바의 문제는 뭐예요? 매출은 나올 수 있죠. 근데 흑자냐 아니면 적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흑자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리 법인, 인도네시아 법인 당기 순이익이 36억 33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는 적자였어요. 그래서 21년 적자, 22년 적자를 유지하다가 23년도에 1년 흑자를 돌려놓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92억 원 3,809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지난해는 1년 당기 순이익이 36억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92억이더라. 엄청난 성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 영향이 지금 종근당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 종근당의 실적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이번 2024년도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확인해 보면은 계속 성장세가 영업이익도 성장세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올해 매출액도 줄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죠. 단발성 비용과 그 다음에 K캡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줄고 매출액도 줄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팩스쿨러랑 그 다음에 고덱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합작사 같은 경우도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종근당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K캡을 찍었던 구간이 여기죠. K캡의 성장이 나왔던 구간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K캡이 빠진다라고 하고 급락이 이어졌다가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좀 채울게요 하면서 지금 반등세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K캡에 대한 빈 공간 그리고 단발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올해 넘어서 2025년도부터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간당 저는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 지금 가격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종근당에 대한 반등이나 상승세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이 준비 임상 이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된다. 왜? FDA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자체가 단발성 비용 그리고 K캡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근당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전통 제약사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ADC 기술, 이중 항체 기술, 그 다음에 FDA 기대감이 전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종근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혹시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랑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죠.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6일, 25일, 4일, 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